이번 시간은 2021년 건축산업기사 실기 제2회 기출문제 풀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가죠. 단가도급의 정의와 장점 두 가지. 단가도급 2021년 1회 때도 시험에 나왔었는데 건축산업기사는 단가도급을 굉장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 정의부터 갑니다. 공사 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또는 단위 공사에 대한 단가만을 확정하는 거죠. 처음에 예를 들어서 철근은 길이당 얼마, 콘크리트는 세제곱미터당 얼마, 이렇게 단가만을 먼저 확정을 하고 공사가 완료되고 나서 실제 수량의 그 확정에 따라서 이제 청산을 하는 방식, 요게 바로 이 전체 단가 도급 되겠습니다. 요게 이 전체 공사비를 우리가 처음서부터 이제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단가만을 정해놓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이제 장점만 나와 있죠. 신속한 착공이 가능하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수량 증감의 계산이 용이하다. 근데 우리 1회에는 단점도 나왔었죠. 장점 뭐 하나씩, 단점 하나씩 써라 해서, 단점은 기본적으로 뭔가 수량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이 가해질 리가 없어요. 의욕이 저하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공사비가 증대되는, 그게 단점 중에 하나입니다. 같이 장점 단점 같이 알아두시기 바라고. 2번 갑니다. 워커빌리티 정의와 시험 종류 세 가지. 워커빌리티라는 건 반죽 질기죠. 그래서 작업의 난이 정도, 작업이 얼마나 어려우냐 쉬우냐, 재료의 분리에 저항하는 정도. 대표적인 게 슬럼프 또는 슬럼프 플로 시험, 비비 시험, 낙하 시험, 구간입 시험, 이렇게 있는데 세 가지 정도 쓰니까 이 5가지 중에 아무거나 3개 써도 됩니다. 근데 대표적으로 슬럼프 시험하고 플로는 무조건 들어가고요. 비비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 3개를 기준으로 해서 낙하와 구간입도 같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갑니다. 건축공사에 사용되는 단열재 요구 성능 4가지. 단열재는 기본적으로 열 전도율이 무조건 낮아야겠죠. 단열이라는 게 열이 잘 차단되는 거죠. 열을 전달을 잘 안 시키는 거. 그래서 열 전도율이 낮을 것, 투습성도 적어야 되고요. 내화성이 있을 것, 비중이 작고, 비중이 작다는 소리는 가볍다는 소리죠. 스티로폴 얼마나 가볍습니까? 스티로폴 한 5장을 한꺼번에 들어도 한 손으로 얼마든지 들죠. 공기밖에 없으니까. 상온에서 가공성이 좋아야 되고, 내부식성도 좋을 것, 균질할 품질, 품질이 균질하고 가격이 저렴하고, 뭐 좋은 말은 다 들어가 있죠. 어쨌든 여기 있는 거 전부 다 숙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 중에서 몇 가지를 써라, 5가지를 알고 있고 4가지를 써라 하면 4가지만 쓰면 되는 거죠. 보통은 이렇게 4가지 쓰라는 거 잘 안 나옵니다. 끼케야 3가지 쓰는데 어쨌든 4가지를 5가지를 알아두시는 게 좋고. 4번 공개 경쟁 입찰과 지명 경쟁 입찰의 차이점과 공개 경쟁 입찰의 장점 2가지를 기술하시오. 자, 공개 경쟁은 말 그대로 완전히 오픈시키는 거고, 지명 경쟁은 다수 2개에서 7개 정도. 그래서 공개 경쟁은 일정한 자격을 가진 모든 업체, 한마디로 완전히 뭐 30개면 30개, 100개면 100개 다 들어와라 이거예요. 이게 바로 공개 경쟁이고요. 지명 경쟁은 다수, 이 다수가 대략 한 2개에서 한 7개 정도 이렇게 확 줍니다. 그거를 따로 지명을 하는 거예요. 지명을 해서 선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2개에서 7개. 예를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제가 만약에 2024년에 뭐 공사를 한다. 그러면 2023년에 발표된 건설공사 도급 순위 1위부터 7위까지만 딱 7개 업체만 하겠다. 이게 바로 지명 경쟁이죠. 공개 경쟁은 완전히 다. 그러니까 1군 업체면 다 들어와라. 들어오고 싶은 1군 업체는 다 들어와라. 그러면 1군이라고 하는 일정한 자격, 이것만 많으면 뭐 100개고 50개고 다 받았겠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개 경쟁이 제일 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명 경쟁이 2개에서 7개, 그리고 특명 입찰은 딱 하나, 수의 계약이죠. 그래서 공개, 지명, 특명, 이렇게 순서로 내려갑니다. 시험에서도 그렇게 나오니까 참고하시고. 자, 공개 경쟁 입찰의 장점 갑니다. 균등한 기회죠. 공사비가 당연히 절감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경쟁이 뭐 50개 업체, 100개 업체가 붙으면 당연히 경쟁을 해서 가격이 내려가겠죠. 대신에 이 담합의 우려도 굉장히 적고요. 왜냐하면 그 엄청나게 경쟁을 하기 때문에 담합을 한들, 얘네들이 담합을 해봐야 다른 업체가 더 낮게 써버리면 바로 깨지게 되는 거죠.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시면 되고. 자, 5번 갑니다.
목재의 방부처리법에 대해서 4가지를 쓰시오. 방부처리법, 표면 탄화, 그리고 방부제 처리, 일광직사, 수침법. 대표적으로 4개예요. 설명하라고까지 돼 있죠? 4가지를. 여기서는 그냥 쓰시오 했으니까 요것만 쓰면 되는데 반드시 요거에도 같이 설명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표면 탄화. 표면을 태워버리는 거죠. 태워서 수분을 없애는 거고, 방부제는 방부제를 칠하거나 뿌려서 아예 물이 못 들어오게 하는 거. 썩지 않게 하는 거. 그리고 일광직사는 30시간 이상 햇빛을 쬐이는 거. 그래서 완전히 물을 건조시키는 거. 수침법, 물속에 아예 목재를 담가서 균이 기생하지 못하게 하는 거. 대표적으로 4가지가 있습니다. 방부처리법 같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각각의 설명까지도. 자, 6번을 보시면 6번, 다음 보기를 보고 철골조 내화 피복 중 건식공법을 고르시오. 타설부터 시작해서 이 내화 도료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건식공법은 딱 2가지밖에 없습니다. 3번째 있는 성형판 붙임공법, 그리고 5번째 있는 세라믹 울 공법. 이렇게 2가지, 성형판하고 세라믹 울, 요 2개만 건식 공법이고요. 나머지 지금 타설, 조적, 그리고 합성, 그리고 내화도료 전부 습식 공법 되겠습니다. 그래서 건식 공법 2가지, 습식 공법 4가지 잘 구분을 하시기 바랍니다. 7번 갑니다. A제 사용 시 장점 4가지. A제 공기방울 생기는 거죠. 공기방울을 왜 생기냐면 A제는 반드시 동결융의 저항성 증진시키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동결융의 이 실외의 온도가 0도 이하로 내려가는 대표적인 게 한중 콘크리트죠. 한중 콘크리트는 나중에도 이거 나옵니다. 한중 콘크리트 특징은 A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왜냐하면 동결융에 얼고 녹는 거에 의해서 균열이 발생하는 저항성을 높이기 위해서 A제를 반드시 씁니다. 그리고 이 A제를 사용하면 굉장히 마찰이 거의 없어요. 윤활작용을 하기 때문에 단위 수량의 정의는요, 1세제곱미터 콘크리트를 만드는데 필요한 물의 중량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내구성도 증진이 되고 시공 연도도 좋아지고 워커빌리티도 좋아지고 수밀성도 좋아지는 아주 좋은 겁니다. 그래서 A제는 그렇게 또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A제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는 혼화제 중에 하나입니다. 잘 알아두시기 바라고. 8번 갑니다. 통나무 비기에 비해서 강관 파이프 비기의 장점 4가지. 강관으로 쓰는 거. 강관은요, 조립 heb체가 굉장히 용이하고요, 상위 횟수가 훨씬 많죠. 아무래도 이 통나무는 나무기 때문에 나무보다는 강관이 훨씬 더 내구성도 좋고 강도가 커서 고층 건축 시공 시 유리하고 작업장의 미관도 굉장히 괜찮고, 대표적인 4가지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충분히 반복해서 나올 수 있습니다. 9번 갑니다. 건설 현장에서 사용되는 추락 재해 방지 시설 3가지를 기술하시오. 이것도 건축 산업기사 문제가 아니라, 물론 건축기사는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고 건설안전, 산업안전 기사의 기출문제죠. 자, 추락방호망이라는 건 추락방지망이라고도 하는데, 추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추락은 일반 무슨 물건이나 기계가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여러분, 이게 건설안전은 안전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추락이라는 것과 낙하가 있어요. 낙하. 둘 다 의미는 똑같아. 의미는 똑같이 높은 곳에 떨어지는 걸 얘기해요. 그런데 주어가 틀려요. 추락은 사람입니다. 사람이 떨어지는 걸 추락이라고 하고요, 낙하는 물건이 떨어지는 걸 낙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 잘 구분하셔야 돼. 자, 사람과 물건이 누가 더 중요합니까? 뭐 물건이 아무리 비싼들 사람 목숨을 물건으로 바꿀 수 있어요? 돈으로 바꿀 수 있어요? 인밸류어블이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인명피해가 아무리 사람이 죽지 않고 약간 다쳤다 하더라도 그 다친 거는 인명피해예요. 인명피해면 너무너무 치명적인 겁니다. 그래서 추락에 대해서 쓰는 거, 추락 방어망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 사람이 추락하는 거를 막는 게 추락 방어망 또는 방지망. 그리고 안전난간도 사람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는 거. 계구부 수평보호덮개. 계구부가 뭐냐면, 계구부가요, 수평보호덮개 대표적인 게 이거예요. 우리가 계구부라고 하면 보통 벽에서 나오는 창이나 문이죠. 근데 여기서는 수평이잖아요. 창이나 문은 수평으로 안 내는데, 수직으로 내는데 뭘까요? 바로 이만큼의 건물이 있는데 한가운데 들어가는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모든 층이 다 뚫려 있어야 돼. 뚫려 있으니까 여기는 슬래브가 있으면 안 돼요.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에 비어 있다가 어떤 사람이 무거운 자재 들고 가다 이렇게 걸어가다가 여기 쑥 빠질 수 있잖아.
빠지지 않도록 여기다가 요렇게 덮개를 해 놓는 거죠. 그게 바로 요겁니다. 계급부 수평 보호 덮개. 그게 바로 추락 재해 방지죠. 그리고 수직형 추락 방지망, 이것도 같이. 자, 그래서 1, 2, 3, 4가 전부 다 건설안전, 산업안전의 기출 문제입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건축 산업기사에서만 유독 이런 건설안전이나 안전에 관련된 게 시험에 많이 나오니까 이런 내용은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